이번 실험의 실험 목표는 빛의 성질인 직진성과 반사의 법칙을 이해하고 굴절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빛의 성질에 대해서 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빛의 직진성입니다. 빛은 그 진행 경로를 방해하는 조건이 없는 한 직진한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빛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경로, 즉 최소 시간 경로를 따라간다는 페르마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의 법칙입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입사면의 법선에 대해 그 크기가 같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매질 1과 매질 2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질이 맞닿는 경계면을 입사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입사면의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했을 때 입사파와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반사파와 법선이 이루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사의 법칙에 의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파와 법선 그리고 반사파는 같은 평면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빛의 성질은 빛의 굴절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대를 물에 넣으면 실제로 빨대가 휘어져 있거나 꺾여져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꺾여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빛의 굴절률이 서로 다른 두 매질의 경계면을 통과할 때 직진하지 않고 꺾여지는 현상인 빛의 굴절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차가 아스팔트 위에서 이동을 하다가 모래사장으로 들어가는 그림인데 아스팔트에서 이동을 하다가 모래사장으로 비스듬히 직진을 하게 되면 오른쪽 앞바퀴가 왼쪽 앞바퀴보다 모래사장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래사장에 들어간 바퀴는 속도가 느려져서 조금밖에 이동하지 못하고 비교적 아스팔트에서 더 많이 달릴 수 있는 왼쪽 앞바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길게 이동합니다. 이와 같은 속도 차이 때문에 빛의 경로가 꺾여진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넬의 법칙입니다. 입사각의 사인값과 굴절각의 사인값의 비는 주어진 파장의 빛에 대해 주어진 두 매질의 굴절률의 비와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인데요. 입사파와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I 그리고 굴절파와 법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sin R분의 sin I, 즉 굴절각과 입사각의 사인 값의 비는 V2분의 V1, 굴절된 매질에서의 속도 분의 그리고 입사된 매질에서의 속도 그리고 그것은 N1분의 N2, 매질 1에서의 굴절률 분의 매질 2에서의 굴절률의 비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세 값은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뒤에서 실험을 할 텐데 이 값을 가지고 프리즘에서의 굴절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굴절률을 저희는 1이라고 놓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빛의 성질은 빛의 전반사입니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빛이 모두 반사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임계각이란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입사광선을 1번, 2번, 3번이라고 놓아볼게요. 그랬을 때 1번의 입사광선은 반사하는 빛이 있고 굴절되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사하는 빛이 있고 굴절되는 빛이 있는데 굴절된 빛을 보시면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90도입니다. 이처럼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그림에서 보시는 IC 각도가 임계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계각을 넘는 순간 입사하는 광선은 굴절하는 각 없이 모두 반사하는 전반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빛의 전반사하는 조건을 몇 가지 설명드릴 텐데요. 매질이 속도가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이동할 때, 즉 입사하는 매질을 V1, V2라고 하고 N1, N2라고 해본다면 V1의 속도가 V2보다 작은 쪽에서
이동을 할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데로 이동을 할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반대의 경우에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빛은 항상 반사하거나 굴절하거나 이런 현상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따가 실험을 진행을 할 때 프리즘에서 공기로 진행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때의 전반사를 확인하셨다면 프리즘의 굴절률이 공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기하광학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주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장비 구성은 광학대, 반사판, 프리즘, 회전대, 각도판, 레이저가 있는데 저희 오늘 실험할 때 광원은 레이저를 사용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것이 광학대고 회전대, 그리고 각도를 읽을 수 있는 각도판, 그리고 얘가 프리즘이고 얘가 반사판, 그리고 얘가 레이저입니다. 여기에 레이저를 고정시키고 또 회전판을 고정시켜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서 실험 기본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광학대의 한쪽 끝에 이렇게 레이저를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는 회전대와 각도판을 부착하고 거리를 잘 조정시켜 줍니다. 회전대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이 회전대가 기울어지는 게 광원을 향하게 설치를 해줍니다. 반사된 빛도 레이저 쪽을 향하게 하고 입사된 빛과 반사된 빛이 각도기에 90도 선상에서 일직선을 이루도록 조정해줍니다. 아래와 사진과 같이 빛이 일직선을 이루도록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 이번 실험은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할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요. 레이저를 직접 쳐다보거나 눈을 향하지 않게 합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지나 시계 등의 장신구를 모두 벗습니다. 그리고 거울이나 휴대폰 등에 반사된 레이저가 본인 혹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저희 이번 실험은 세 가지로 진행이 될 텐데 첫 번째는 빛의 반사 법칙 실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의 굴절 법칙 실험이고 마지막으로 빛의 전반사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빛의 반사 법칙 실험은 반사판을 올려두고 실험을 할 거예요. 얘가 반사판이고 빛의 레이저를 쏠 건데 레이저가 정중앙을 향하게 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입사된 빛과 반사된 빛이 90도 선상에서 일직선을 이루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전대를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입사각과 반사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험은 빛의 굴절 법칙 실험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을 일직선으로 맞춰두고 실험을 진행할 텐데 아까 그 반사판이 아니라 저희는 이번에는 프리즘을 이용해서 프리즘을 통과한 빛의 굴절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세 번째 실험은 전반사 실험입니다. 아까와 같은 실험 세팅이지만 광원이 이쪽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프리즘의 둥근 면이 광원을 향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이저가 정중앙을 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받은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반사법칙 실험에서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적힌 실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되는 빛의 굴절 법칙 실험에서는 굴절의 법칙, 즉 스넬의 법칙이 맞는지 또 프리즘에서의 굴절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기에서의 굴절률은 1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의 전반사 실험인데 입사각에 따라 굴절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이 얼마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의 입사각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전반사가 일어나는 각도가 언제인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론 수업을 마치고 실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